안녕하세요, 비버레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카드 지갑 패턴 만드는 방법하고 조립하는 방법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함께 즐겨주세요. 우선 패턴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카드가 가로가 85, 세로 54 사이즈가 되는데요. 사이즈를 보시면 제가 지금 패턴을 100 사이즈로 맞춰서 그려놨는데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100 사이즈로 만들어 놨습니다. 머니클립이나 반지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해야 돼서 98 사이즈로 만드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양쪽으로 카드가 들어가니까 여유분을 좀 줬어요. 일단 패턴을 만드실 때 중심점을 그려두고 이 85 사이즈를 이렇게 나눠서 그려주셔야 되는데 양쪽으로 42.5 사이즈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바느질 라인하고 여유분을 같이 주셔야 되는데 또 너무 타이트하면 나중에 이 바느질 라인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금 좀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옆면의 여유분은 가죽 두께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좀 받아요. 카드를 넣었을 때 넉넉하게 넣고 싶다 하시면 사이즈를 한 4mm, 5mm 정도 이렇게 여유를 잡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프 라인도 같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만드실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로로 들어가는 카드 칸 사이즈를 설명을 드릴 건데 카드가 세로로 54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프 작업을 하실 때 라인을 3mm로 보통 긋잖아요. 근데 3mm로만 긋고 나면 이게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해요. 그래서 한 2mm 정도 더 여유를 줘서 총 5mm 정도를 여유분을 주고 바느질까지 포함해서 5mm 정도 여유를 주고 그 위에 이제 카드 사이즈를 대주면 되는데 이게 보통 카드가 54 사이즈니까 5mm 더해서 총 59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카드가 들어가는 총 사이즈가. 그리고 이게 카드 칸의 중심이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카드 지갑을 만들 때 제일 중심이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두 번째 칸 사이즈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mm라는 여유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옆부분, 이 세로 길이를 이제 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기본 사이즈는 나왔잖아요. 기본 사이즈는 나왔으니까 이제 이 윗면하고 아랫면에 이제 사이즈를 대충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위로 올라가는 첫 번째 카드칸 사이즈를 11mm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를 12mm나 13mm, 14mm, 15mm로 하실 경우에는 그 아래 칸도 똑같은 간격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지금 70으로 기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11mm 사이즈 그려놓은 거를 그 아래에도 똑같이 11mm 사이즈로 그려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 중간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요. 같은 사이즈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프 작업을 하실 때는 이 꼭지점 부분 있잖아요. 이 모서리 부분에는 그리프 라인을 표시를 하면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원형 송곳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삼각 송곳을 이용을 해서 이 끝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프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할 텐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프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카드 패턴은 끝나는 거예요. 방금 만들어 본 패턴으로 가죽을 재단을 하고 비벼러 작업도 끝나고 크리저 라인까지 해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윗부분에
단면 마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단면 마감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핸드바인더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우뭇가사리하고 미네랄 오일이라 그랬나? 그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토크넬보다는 사용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해서 사용하시기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윗부분의 단면 마감은 저는 총 2번을 했는데요.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핸드바인더 마감이 끝나고 나면 이제 2번째 칸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양쪽에 2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고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립니다. 자, 조립하시고 나서 바느질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사포 작업 후에 핸드바인더 제품을 마커펜을 이용해서 일단은 한번 해봤고요. 2번째는 아예 그냥 마커펜 이용 안 하고 엣지봉 같은 걸로 해서 올려봤는데, 오히려 단면이 조금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마커펜보다는 엣지봉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광도 더 잘 납니다. 자, 2번째는 엣지봉으로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아무래도 마커펜보다는 이 용액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작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말리고 나서 슬리커 작업해줬어요. 자, 핸드바인더 제품을 지금 2번째 올리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지금 광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자연광에서는 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그렇게 100%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처음 올렸을 때는 마커펜을 이용을 했고, 2번째 올렸을 때는 엣지봉을 이용을 해서 올렸는데, 단면이 조금 도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올리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번째까지만 하고 저는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흥나는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